안녕하세요 여러분. 독서도깨비 독도입니다. 자기혁명책 2장 세상과의 대화 시작하겠습니다. 언어는 그 사람을 말해주는 지표다. 타인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말을 시작하는 타이밍을 한 템포 늦추도록 하자. 한 번 늦춤으로써 신중함을 인식시키고 한 번 신중함으로써 한 번의 실수를 피할 수 있다. 설시의 한 구절. 입은 곧 화에 이르는 문이요 혀는 곧 몸을 베는 칼이니 입을 닫고 혀를 깊숙이 감추면 가는 곳마다 몸이 편할 것이다. 말에는 반드시 득과 실이 있다. 언어의 순발력은 속도가 아니라 효용성이므로 생각이 언어로 바뀌어 입으로 나가기 전에 다시 한번 걸러주는 과정이 꼭 필요하다. 말에서 중요한 첫 번째 덕목은 호흡인데, 호흡을 고르기 위해서는 대화 도중 말을 하고 싶을 때 딱 2초만 쉬면 된다. 말은 늦추되 일단 내뱉은 말은 충만해야 한다. 촌철살인의 비유가 있고 그것으로 상대의 마음을 흔들 수 있어야 한다. 두 번째는 설득력이다. 세 번째는 분노를 다루는 것이다. 나를 분노하게 하는 일에 대해 즉각적으로 화를 내는 것은 분노의 상대를 확실하게 적으로 돌리는 가장 빠른 방법이다. 누군가 나를 화나게 했을 때 한번 숨을 고르고 상황을 돌아본 후 다음 국면에서 문제를 다시 생각하는 것은 비겁함이 아니라 용기다. 말은 온화하고 부드러우며 대응은 물처럼 돌아갈 줄 알아야 한다. 네 번째는 진실성인데, 말의 앞뒤가 일관하고 논지가 바로 서 있으며 실수는 바로 인정하는 것이다. 다섯 번째는 평가를 자제하는 것이다. 공적인 일이라면 불가피하겠지만 사적인 영역이라면 사람에 대한 평가를 경솔히 하지 말고 상대방의 말을 먼저 주의 깊게 들어야 한다. 그런 다음 그가 누군가를 쉽게 평가하면 다음부터는 가능한 그를 멀리하는 것이 좋다. 여섯 번째는 같은 말을 반복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말을 잘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내가 평소에 많이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말하는 것이다. 내가 평소 깊이 생각하지 않았던 부분에서는 듣기만 하고 생각이 정리되어 있는 부분에서만 의견을 피력하는 것이다. 말은 그 사람의 삶을 보여준다. 말을 단정하게 하고 언어를 정제하는 습관을 들이면 늘 나를 경계하는 힘으로 작용하게 된다. 진실을 보고 행하는 참 지식인이 되자. 언론은 대개 1차 사건이 일어났을 때 이 중 하나를 고르며 2차 해석자의 역할을 한다. 1차 해석자인 양쪽 이해 당사자들의 주장을 균형 있게 다루지 않고 일단 광고주의자 한국 사회의 주류이며 해석도 논리정연한 기업 쪽 주장을 1차 해석으로 인용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언론은 저절로 강자의 손을 들어주게 되고 약자가 악으로 규정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하게 된다. 신자유주의가 가져온 불행. 신자유주의적 사고의 확산이 가져온 폐해. 연구, 기획, 마케팅 부분만 본사에 남기고 거의 모든 생산 과정을 하청을 통해 해결하는 방식으로 전환했다. 저도 연구, 기획, 마케팅은 제가 하고 나머지는 외주를 주고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 산업화에 성공한 나라는 임금과 판매 관리비의 부담 증가로 산업 규모를 더 이상 확대할 수 없었지만 IT의 영향으로 산업의 중심이 지식 산업화되면서 기업의 구조도 큰 틀에서 변화하기 시작한 것이다. 한국 사회에 닥쳐올 새로운 질서. 농경 자본이 지배하던 시대,
5천년 역사에서 4,900년간 한국 사회 자본의 주류였다. 농경 자본이 산업 자본에 밀려나는 데는 불과 20년이었다. 자본의 세대 교체, 농경 자본의 퇴조와 산업 자본의 등장. 1990년대 중반 1세대 산업 자본에 위기가 닥친다. 1세대 산업 자본, 섬유, 봉제, 식품 등의 산업 자본들이 쓰러지고 30년간 이어온 주도권이 순식간에 깃발을 내렸다. 2세대 산업 자본이 삼성, LG, 현대 등 소위 재벌 기업들이 나머지 경쟁자들을 완전히 따돌리고 최종 승자로 등극했다. 공존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의 대두. 첫째, 자본의 양극화다. 유행과 패턴에 대한 추종은 대중의 자본 축적을 방해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 소금물을 마신 대중은 멈추지 않는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 끊임없이 소비를 거듭했고, 이는 과잉 소비와 그것에 바탕한 과잉 생산으로 이어졌다. 과잉 소비는 대중으로 하여금 자본을 축적할 수 없게 만든 결정적 독배였다. 20년간의 이런 어리석은 질주는 파괴적인 결과를 낳고 말았다. 멀리는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부터 1990년대 일본의 버블 붕괴, 최근 우리나라의 부채율 급증에 이르기까지 이는 모두 자본과 산업의 유혹에 무너진 대중의 자기파멸적 소비의 결과다. 둘째, 지구 공동체의 문제다. 자원의 고갈과 지구온난화 같은 환경 문제에 직면한 것이다. 앞으로 닥쳐올 새로운 질서는 무분별한 대량 생산 방식이 아니라 친환경적이고 화석연료나 자연자원을 많이 소모하지 않으면서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새로운 산업 시스템이 중심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단순히 많은 지식을 암기한 하드디스크형 인재가 아니라 다양한 지식을 결합하고 창의적인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는 CPU형 인재로 스스로를 바꿔나가야 한다. 환경은 새로운 패러다임이며 기회다. 기계 중심에서 사람 중심으로의 변화. 엔트로피의 저주를 벗어날 수 없는 기계 생산 분야가 아니라 레저, 엔터테인먼트, 코스메틱, 교육, 헬스케어, 바이오, 청정에너지 같은 사람 중심의 시스템이다. 이제는 사람과 사람의 스파크가 바로 부가가치가 되는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청년이 미래를 계획할 때는 바로 이렇게 패러다임의 변화가 일어나는 지점을 주목해야 한다. 행복이 개인의 문제가 아닌 이유. 행복은 생활에서 충분한 만족과 기쁨을 느끼어 흐뭇함 또는 그러한 상태로 정의되어 있다. 행복에 대한 몇 가지 오해와 진실. 부가 가져다준 만족은 지루함으로 연결되고, 지루함은 금세 부가 가져다둔 행복을 희석시켜버린다. 내가 행복하려면 그것을 손에 넣어도 지루하지 않은, 그것을 가지고 있음으로써 그 빛이 사라지지 않는 대상을 추구해야 하는 것이다. 물론 건강은 상대적인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가치이므로 행복에 큰 영향을 미친다. 그런데 건강이 주는 행복은 행복 자체가 아니라 불행하지 않다는 데서 기인한다. 일이 규격화되고 창의성을 발산할 기회가 봉쇄되면 불행해진다. 그런데 우리가 처리하는 일들은 대부분 반복적이고 규격화되어 있다. 비교적 행복도가 높은 직업이 광고기획자, 예술가 등인 이유가 여기에 있다. 예술가들은 비록 가난하더라도 행복도가 높다. 행복은 욕망 분모에 가진 것 분수이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는 히말라야 언덕의 작은 나라, 부탄이라고 한다. 욕망을 줄이려는 시도가 인간은 욕망하는 동물이라는 근본적인 한계에 부닥쳤다면 가진 것을 늘렸음에도 여전히 행복하지 못한 모순은 어떤 한계 때문일까? 일찍이 이 문제를 간파한 케인스는 가진 것을 늘리려면 가지려는 욕망이 그보다 더 크게 자라야 한다고 답했다. 즉,
더 가짐으로써 행복해진다는 믿음은 마치 산꼭대기 바위를 밀어올려야 했던 시시포스의 형벌과 같은 것이다. 해법은 결국 절충, 즉 욕망의 대상을 전환하는 데 있을 것이다. 일정 수준 이상에서는 그 대상이 개인이 아닌 사회를 향함으로써 욕망을 선량하게 관리하는 것이다. 소유하고자 하는 욕망이 개인의 경제적 성취와 소수 집단의 부만을 대상으로 삼을 때 욕망은 날카롭고 사악하며 통제 불가능해지지만은 그 대상이 사회 전체로 넓어지면 욕망은 부드럽고 선량해진다. 결국 이런 욕망의 상대적 통제와 전환만이 행복의 방정식을 완성하는 유일한 해법이 될 것이다. 이상 자기혁명 이단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